2023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가 됐고 적용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최저임금의 전단지, 안내문, 리플릿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꼭 한 번씩은 요 전단지를 한번 보시면은 뭐 사업자 입장에서건 근로자 입장에서건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최저임금에 대한 2023년 전단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9,62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 환산액은 1만 580원, 이제 처음으로 200만 원을 월 환산액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최저임금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근로자 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여기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청소년, 외국인 등은 뭐 근로자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근로자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혜택들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모두가 다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최저임금액은 이제 정해져 있죠. 최저임금법으로. 근데 그 최저임금액보다 조금 약간 감액해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90%까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요 밑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에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다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어떤 것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집어넣어서 산입을 해서 계산하고요, 어떤 것들은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착각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실제로 적게 주고 계시면서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밑에서 보시는 지금 말씀드릴 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지 않는 거는 뭐냐면, 통화 이외에 현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어떤 것들이냐면 연장, 휴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산임금, 연장, 휴일, 그 다음에 야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임금,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못해서 받는 미사용 수당, 그다음에 법정 주휴일에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런 것들은 이제 최저임금에서 산입되지 않는다, 계산할 때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9년부터 이 상여금과 밑에서 말씀드리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같은 그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5% 이내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 5%를 초과하는 것만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1%,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계속 줄기 시작해서 2023년은 5%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4년이 되면은 이제 이 매월 지급되는 그 상여금, 그 다음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같은 이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 이내, 그 다음에 1% 이내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시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요거 계산하는 거는요, 최저임금에다가 시급에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일하는 그 근무 시간이죠. 209시간 곱하면 201만 580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209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40시간, 그 다음에 주휴 8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서 그렇게 곱하시면은 월 환산 201만 580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5%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매월입니다. 매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여금, 보너스 같은 것들을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그러면은 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그걸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취업규칙에 이 변경하는 내용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이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의가 아니라 요 밑에 보시면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면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5% 이내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뺀다. 그러니까 5%를 초과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인데요. 위의 내용은 뭐 똑같고요. 요거 네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한가요? 당연히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나는 9,620원이지만 나는 9,000원만 받고 일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뭔가 청구하고 요구했을 때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은요.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앞에서 봤죠. 그거를 제외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산입하지 않는 거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내용을 빼면 이제 최저임금에 도달하느냐 미달이 되느냐 이걸 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사업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원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하셔야 된다, 게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이 게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고시문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뭐 양식이 딱 이걸로 해라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전단지나 혹은 뭐 최저임금 고시문 혹은 뭐 여러 가지 스티커 형태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로자가 잘 보이는 사업장에 게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단지는요, 제가 최 대표 TV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 처벌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임금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징역과 이 벌금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은 뭐 매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최저임금 계산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만 6,250원을 받고 있다. 근로자가. 그러면은 200만 원 넘어갔네. 월 환산이 201만 580원이었으니까 넘어갔네.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명세서를 한번 보면요. 기본급이 157만 5천 원이고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의 수당, 상여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합쳐서 227만 6,25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상여금은 이제 기본금의 연 100%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그 다음에 산입되지 않는 걸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산입되는 걸 보시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된다. 그 다음에 직무수당 들어가죠. 교통비,
교통비나 식대 요 부분은 요 밑에 돼 있죠. 2023년 월 환산액 1%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거 일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상여금 밑에 이제 별표 2개 보시면은 월 환산액 5%를 초과한 금액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근로자가 이제 실제로 받고 있는 건 227만 6,250원인데 실제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만 따져서 봤더니 200만 5,616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제 월 환산에 계산했을 때 보셨겠지만 201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최저임금이. 그걸 넘겨야 되는데 지금 미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사장님들께서는 227만 6천 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최저임금 미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제 근로자가 신고하거나 나중에 처벌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매년 이 나오는 최저임금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제가 투자표TV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면 이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한번 사장님이건 혹은 근로자건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한번 보시고 최저임금에 혹시 미달이 되거나 그런 일 없도록,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또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제재사항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